안녕하세요. 돼지코 독서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책은 세상이 몰래 널 사랑하고 있어 라는 책이고, 이 책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부인께서 처음 선물해 주신 책입니다. 읽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책장을 보다가 갑자기 다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다시 읽었는데, 그 전에 읽었던 느낌과는 또 다르게 많은 것들이 다가와서 리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중국 젊은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에세이스트, 출간하는 책마다 판매 부수가 100만 부를 넘겨서 100만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불리는 리후이라는 작가입니다. 자, 그럼 세상이 몰래 널 사랑하고 있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에서는 믿어도 좋다, 세상은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책은 사랑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나, 너, 사랑, 그리고 나, 너 아닌 낯선이, 그리고 어리석음, 역경, 외로움, 마지막 세상이 널 사랑하고 있어서 의 순서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랑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끌어가죠. 나에게는 굉장히 행복할 수 있던 순간에 누군가는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거나 부담 그 이상으로 병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번지점프를 좋아한다고 보시죠. 아파트 30층 높이의 양쪽 절벽에 세워진 다리 중간에서 뛸 수 있는 번지점프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행복감을, 누군가에게는 두 번 다시 기억하기 싫은 두려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목차를 보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예상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책을 읽기 전에 바로 책을 펴시는 게 아니라 책 표지를 먼저 보고 그 책을 잠시 느끼면서 이 책은 어떤 책이겠구나, 그리고 목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예상을 적어도 5분, 그 이상을 하셔도 되고, 이걸 해보시고 나서 저자 목차 순으로 읽으면서 내 예상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것도 재미있게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그 목차와 세부 내용에서 궁금한 것이 떠오른다면 그 목차 옆에 질문을 하나씩 던지는 것이죠. 이렇게 책을 읽게 되면 좀 더 책의 내용이 잘 기억에 남고 책도 잘 읽히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인상 깊었던 몇 가지 부분을 바라볼게요. 하나, 사랑이 낯설게 느껴질 때. 겪어보지 못하고 건네보지 못한 다소 어색한 모습의 사랑도 세상에는 존재한다. 그것도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책에서 나오는 예를 보면 나이든 자신의 반쪽을 첫사랑 대하듯 아끼는 할아버지, 자녀를 동년배처럼 존중하며 약속을 지키는 어머니, 좋아하는 이성을 대하듯 가족에게 다정한 말과 미소를 건네는 젊은이. 이런 모습에 왜 다들 어색한 기분을 느끼는 걸까? 라고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저자는 말하죠. 사랑은 의무나 임무 같은 것이 아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것이고 서로에게 녹아드는 것이다. 정해진 방식도 지켜야 할 규칙도 없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모습에 거부감을 느껴서가 아니라 조금 낯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너무나 바라던 모습이기에 오히려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낯설고 꿈처럼 좋아 보여서. 저는 이 글을 보고 진짜 사랑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 즉, 내가 사랑을 10 주었다고 해서 10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 자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 하나 없이 온전히 나의 마음을 주는 것인 이 개념이 생겨야지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시죠? 한번 사랑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 모든 일에는 때가 없다. 내가 정말 이걸 원하나? 이렇게 하면 나는 행복할까? 다른 누구의 의견보다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바로 내 생각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아이를 낳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일일지도 모른다. 부모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아이를 키울 만한 여건이 되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하나만 생각해 보면 된다.
만약 아이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아이는 나를 부모로 선택할까? 아이를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다. 이만하면 됐어. 이 남자랑 하지 뭐. 그냥 사는 거지. 이런 말들이 당신의 삶에 끼어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저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일에는 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분명 어떤 일에는 때가 있는 일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으려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서 안 하는 것과 모르고서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하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최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선택을 포기한다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한 분야의 최고의 지식을 쌓으면서 하나 둘 부딪혀 보는 것이 중요하고 나중에는 진짜 준비가 됐구나 싶을 때 해당 분야의 거인들에게 들이대는 것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걸음마 시작의 단계지만 거인들에게 들이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자, 하나. 다음. 마음만은 흡족하게. 왜 그리도 애써 나 자신을 억눌러야 할까? 욕망에 맞선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욕망은 억제가 아니라 선택하라고 있는 것이다. 욕망을 자제할 줄도 적당히 즐길 줄도 알아야 잘 살 수 있다. 욕망은 욕망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은가?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에 동의하진 않아요. 욕망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조절하며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은 그냥 노숙자로 살겠다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말입니다. 편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냥 편하게 십도 절도 없이 살겠다. 그죠? 그러니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활동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재미있게 살게 되려면 어느 정도의 힘듦과 스트레스는 자동적으로 동반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기거나 관점을 달리해서 보는 방법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다가왔던 나의 일상들이 내 분야에서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생성됨으로써 물질적인 측면과 함께 마음 편한 삶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물질과 마음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꼭 마음의 안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누구의 돈을 쓸 것인가? 가난의 가장 큰 고통은 예스 혹은 노를 선택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데 있다. 눈앞에 직면하게 되는 건 언제나 노라는 길뿐이니까. 책에서는 홍콩 작가 이슈의 소설 미스터 워롱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책에서는 유능한 남자 주인공 원리에게 나와요. 우표 수집이 취미인 이 남자는 6개월치 월급을 우표 한 장에 투자할 만큼 우표에 미쳐 있었고 여자 주인공은 나이샹이라고 하는데 그를 매우 사랑했지만 집도 없고 차도 없는 그를 보면서 사랑을 지속해 나갈 자신이 없어서 결국 이별을 맞이했죠. 그 후 사촌 언니인 탱누가 나이샹에게 물었어요. 너희 미스터 워롱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글쎄 혹시 모르지. 다른 여자에겐 미스터 라이트일 수도. 이상할 것도 없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돈 많은 여자라면 집 한 채 사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퇴근하면 우편 수집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지. 내가 자격이 부족했던 거야.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지.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눈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띠용 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이미 결혼 정년기가 지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 함께 준비하고 하나하나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이라는 생각이 저의 관념이었고 다른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혼율이나 데이트 폭력 등등의 원인을 생각해 보니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바라는 것은 5성급 호텔 레스토랑 식사인데 실상은 시장 골목에서 분식을 먹고 그리고 계속 원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지 않고 멀리 도망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이도 도망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절하는 것은 예의다.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건네는 합리적인 노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는 단호한 노는 후환을 없앤 일이다. 거절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타인에게 어설픈 희망을 주지 않음으로써 더 실망과 상처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녀 사이에도 거절의 판단을 빨리 내려서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단호하고 합리적인 거절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책의 진정한 목적. 세상이 몰래 널 사랑하고 있어. 불행한 운명이라 불평만 하지 말 것. 세상은 커다랗기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책에서 나오는 몇 가지 사례들을 볼게요. 이른 아침도 거르고 급히 집을 나섰다. 노점에서 급히 러우자머. 이것은 빵 속에 고기, 고추 등을 넣어서 먹는 중국식 햄버거입니다. 러우자머를 사들고 버스를 탔다. 승객들로 빡빡한 버스 안에서 한입 베어무는 순간 빵 안에 속아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빨간 소스가 와이셔츠로 떨어졌다. 주주는 화가 나서 속으로 불평을 쏟아냈다. 이게 뭐야, 뭘 어떻게 넣기를 다 흘러. 아줌마는 왜 이러시냐. 그러나 주주가 몰랐던 것. 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등에 메고 종종 걸음으로 출근하는 바쁜 주주를 항상 안쓰럽게 여겼던 아주머니는 그날 특별히 간장에 졸인 계란을 통째로 잘게 부수어 고기와 함께 넣어준 것이죠. 돈을 더 받지도 않고 단지 마음만큼 술을 많이 넣는 바람에 흘러넘친 것뿐. 그리고 다음, 오전 회의 시간에 신입 직원이 커피를 쟁반에 받쳐 들고 들어왔고 그는 짱펑을 지나쳐 커피를 돌리고 마지막으로 짱펑에 커피를 주었는데 짱펑은 씩씩거리며 생각했죠. 최근에 업무 성적이 안 좋았던 걸로 이제 쟤까지 나를 무시하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짱펑이 몰랐던 것. 전 회의 때 짱펑은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혀를 대었다고 불평했고 우연히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둔 직원이 일부러 마지막에 잔을 준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례를 볼게요. 저녁 무렵 한 차례 비가 내렸고 리아는 혼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구급차 한 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리안의 옆을 쏜살같이 지나쳐갔다. 순간 리아는 머리와 얼굴에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다. 울고 싶어도 눈물도 나오지도 않고 그저 오늘은 운이 지지리도 없구나 생각했는데 그 차는 갑자기 쓰러진 리안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던 중이었던 것이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사람들이 나 아닌 타인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넓고 복잡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상은 몰래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다만 아직 당신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사랑의 사람의 관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다만 시선의 관점은 다양했으나 상황과 목적의 관점에서는 다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어떤 일을 주장함에 있어서 한 가지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계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에세이적인 성향의 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 제쳐두고 마음의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저자의 생각의 기준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서 자신만의 확실한 삶의 기준점을 가지고 읽으면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제목 그대로 항상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이렇게 세상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무의식에 내면화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서 하나 가져갈 것은 세상이 날 사랑하고 있어. 이 문구를 매일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 마무리할게요. 제목 몰래. 몰래 올래. 어디로 올래? 몰래 올래? 나에게 올래? 몰래 갈래. 너에게 갈래. 사랑할래? 이제는 올래.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세상이 날 사랑하고 있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세상이 날 사랑하고 있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세상이 날 사랑하고 있어. 녹음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웬만하면 편집을 하지 않고 올리려고 해요. 점점 더 발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어느 순간에는 한 번에 정말 발전한 저의 모습이 나와 있겠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녹음을 하고 책도 읽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가니까 이 세상 모든 분들이 다 충분히 발전할 계기와 마음과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다고 이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돼지코독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